오늘 우리가 다룰 단원 6번이죠? 예. 사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사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훈련법. 좋은. 근데 오늘 다루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알고 실천하는 거 모르고 실천하는 거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사진 첫 번째. 매일 한 사물, 한 가지 사물을 놓고 100컷 이상을 찍어보라. 어떤 단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한 사물을 놓고 100컷 이상을 찍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36컷 찍어보라는 거예요. 사진가는 그 사적이든 공적이든 찍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의 눈을 가지고 사진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촬영하면서 자기에게 반문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진 속에 참생한 것, 의미들이 담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0장의 사진을 벽에 붙였다가 떼요. 이건 이제 저도 실제 실천을 해보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요. 빈 공간 없이. 그리고 또 새로운 사진이 오고 찍고 더 좋은 사진이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동안 붙여놨는데 눈길이 싹 가지 않는 그 뒤에 띄고 새로운 것도 붙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이고 또 독자고 또 그 작품을 찍어달라고 주문한 어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내 사진을 내가 본다는 거죠. 비평하고 또 보고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사진적 비전을 확산시키는 6가지 비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바로 카메라 들고 나가서 촬영하라. 바로 나가서 촬영하라.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매일 뭐 운동을 하던 걸었던 뭐 30분이든 1시간씩은 사진 찍는데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진적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어느 장면을 스캔이라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집중해야 고치라는 거예요. 양보가 질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라 이랬어요. 그 의도는 좀 더 사례 있고 신중하게 사진을 촬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같은 주제에 집중하라. 다섯 번째는 오늘 해가 괴력이 이거고 뭐고 이래서 이런 사진을 꼭 찍어야 돼 하면서 그거에 묶여가지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또 촬영 방법은 바람직한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뚜벅뚜벅 걸다가 평상시에 우리 어떤 주제도 갖고 있고 어떤 생각도 갖고 있어요. 뚜벅뚜벅 걸다가 갑자기 눈길이 확 끌리는 게 있어요. 생각지 않는, 예상치 못하던 어떤 방향이 된다.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어보세요. 다소 느슨하게, 그리고 즉흥적으로 촬영하는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셀프 과제를 추진하라. 다음 분은 사람의 뒷모습을 찍어보자 했어요. 뒷모습은 지금 사진 찍는 사람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동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상을 통해서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사진 속에다가 표현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사진을 하고 나왔어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몇 년 전 사진이네요. 다음은 사진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지
즐기는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프레임을 시도하는 흔들리는 사진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즐기면서 찍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클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도 역시 극적인 프레임을 시도하는 거리로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는 것.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윌리엄 클라인의 하나의 특징적인 사진이에요. 그 앙리카드 브레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앙리카드 브레송은 그 대상을 지켜보는 입장이고 윌리엄 클라인 카메라를 들고 대상 속으로 들어가 보게 그들 속에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면 움직임, 떨림, 그냥 스치는 이런 것들 그대로 찍어냈잖아요. 그리고 폭력성이 카메라의 폭력성이라고 하는데 들어있는 카메라를 그 대상인데 파고 들어가요. 멀리서 지켜보는 신데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관광객이 렌즈를 들고 횡단보도에 사람을 스치면서 그냥 무조건 찍잖아요. 눈으로 보고 찍지도 않고 그냥 샷건을 누르면서 찍는 게 윌리엄 클라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대상 속으로 뛰어드는 공격성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장면 속으로 개입이라 장면 속으로 개입한다는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을 윌리엄 클라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다. 특별한 관심을 길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한 것들을 소재로 삼아. 그래서 제가 샘플 사진을 여기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 가장 기본 일상의 소소한 것, 시선 밖에 있는 것. 그런데 그걸 사진으로 찍은 정경재 사진. 집안에서, 길거리에서, 자연에서 만나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풍경을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섬세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서 사진도 정사각형 사진이에요.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다 다른 점이 있어요. 정사각형은 완전히 틀에 가둬놓는 느낌을 받아요. 움직임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에 맞추려서 표현하는 게 정경재의 사진입니다. 처음 이렇게 딱 봤을 때 도대체 저게 뭐야? 물론 이제 저기서 지나가는데 나무가 커서 성장돼가지고 나무 속을 하고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작가라는 게 뭐냐면,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진 자체가 저 사진을 통해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게 주제, 그게 의미, 그게 깜짝 놀라요. 근데 사진 자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문자잖아요. 그런데 자, 이 작품은 시간이 정지한 주변의 사물을 통해서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을 반복하는 어떤 순환의 고리를 갖는 것. 이걸 레미조 타임이라는 시리즈로 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사진의 어떤 작품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 일상적인 것.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얘기하잖아요. 김치씨, 그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비로소 하나의 의미가 돼서 내게로 왔다. 이 사진에 아주 너무 적합한 시 같아요. 사진에 이제 그런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똑딱이라도 예술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스마트폰으로도 예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보셨잖아요. 소재들이 그런 소재인데 그걸 쨍하게 설명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 의미,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좋은 카메라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 또 그 사진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영향도 갖고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 공간은 뭐 3일 전시, 일주일 전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국경 초월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감상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런 전시장이 현재 이제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엄청난 전시장, 대관료도 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관객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전시장에 내 사진이 올라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진가가 됐으면 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가지를 쭉 살펴봤어요. 매일 한 사물로 100번 찍어보자. 두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36번 찍자. 그 다음에 100장의 사진을 벽에다 쭉 붙이고 계속 뛰면서 교체해 나가자. 그리고 사진적 비결을 확장시킬 수 있는 6가지 비법을 실천해봐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어보자. 사진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찍자. 극단적인 프레임을 그것이 시켜보자. 그리고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자. 소소한 것, 별 없는 것, 시선 밖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의 입장에 놓여져야 돼요. 내가 먼지가 되고, 내가 곤충이 되고, 내가 거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고 니는 먼지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먼지가 됐을 때 먼지 세계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쏟아낼 수 있는 거죠. 똑딱이로 예술할 수 있다. 이렇게 9가지로 정리가 돼서 9월달에 그 챕터 1의 내용입니다. 이걸로 내용 요약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운영자 있는데 넘기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게끔 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 왜냐하면 저거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가끔씩 그 발표하는 데서 아주 좋은 어떤 질문들 던져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씩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그 진행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고. 사진을 항상 하면서 지나다가 마음에 딱 들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이 진짜 나타나는 디테일을 내가 찾지를 못하고 항상 보면은 그냥 그 현상에서 그냥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디테일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이제 사진을 그냥 찍어서 그때 내가 느꼈던 거 몇 개만 먹으면 항상 창고에 그냥 냉장고에 저장을 했는데 요즘 사실 우리 동아리 전시가 가까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펼쳐가지고 보니까 정말이지 그때 감정뿐이지 지금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사진을 보면서 엄청 반성하고 나도 엄청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찍어만 놓고 재놓고 이랬더니 하나도 맨날 제자리야. 선생님이 말했잖아. 아마추어 같은 고참이래. 내가 그 말을 섭섭하기만 생각했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반성하기 보니 아 그래 내가 사진에 대해서 너무 경솔했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말이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서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뭐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권유보하는 선생님이 바탕을 주시니까 제가 받아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한번 그냥 말다 개념이 없는 사진에서 개념을 좀 집어넣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비슷하다. 네, 98. 네, 98. 얘기가 방금 사무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지금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다. 작업을 할 때 한 번쯤 사진을 보아야 한다. 주제가 사적인 공적인 부분에 자신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술을 가지고 있는 때 의미를 담길 수 있다. 하고 제가 내용 안에 책이 적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사진을 찍을 때 아무렇게나 찍지 말고 진짜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그 감명이라든가 이런 좀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좀 가진 사진을 좀 찍고 싶습니다. 아직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파트 6에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어보자. 아, 그 뒷모습이요? 네. 뒷모습을 찍어가면 사진할 때 선생님들이 맨날 혼났거든요. 앞모습을 찍어보고 다시 가서 앞모습을 찍어보라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뒷모습을 찍는 게 얘기하고 찍기가 민망하니까 거의 도처개념으로 뒷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은 저는 이제 뒷모습을 찍을 때 그 뒷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슬플 것이다라는 걸 느껴요. 주변 환경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찍었었거든요. 그날 끝났는데 이 책에서는 뒷모습을 찍어보자고 해서 조금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뒷모습을 찍어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뒷모습 찍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앞모습 찍을 때도 뭐 억지로 웃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뒷모습은 너무 내추럴 그대로 찍으니까 그거 우리 심오한 거는 좀 찍거든요. 뒷모습 많이 찍는 시기예요. 많이 찍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진기업 공부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 은익과 우사. 그렇죠. 그냥 보이지 말아야 상상이 떠오르는 거고, 빼내야 다 보이지 않아야 자꾸 뭔가 이제 의존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돼요. 사진에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전면을 딱 얼굴 보는 것보다는 뒷모습을 봐야 뭔가 이렇게 상상력 소진도 하고 또 거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감, 내가 같은 생각을 같이 생각하는 걸수 있잖아요. 뒷모습을 찍다 보면 아까 그 선생님 보는 방향이 똑같아. 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그 사람에는 내가 보는 방향의 생각과 저 사람이 보는 방향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그 테마에서 저한테 가장 좀 감성적으로 다가온 것이 그 204쪽의 둘째라는 생각 방법이에요. 느낌대로 셔터 누르는 대로 그냥 첫인상에 앞에서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진적 태도를 좀 고쳐야 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이렇게 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실제 대상을 정하든가 그래서 그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의미대로 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새내기니까 제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거는 사진은 순간 포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독서 모임에 와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문장들이 이거 내가 너무 이 조그만 부분에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어려운 거는 생각지 않더라도 211쪽에 보면 사진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주어 제목이 있고 넘어가서 213쪽 그 부분에 보면 사진이 흔들릴 것이 두려운가?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 사진은 즐기는 것이지 나를 억압하는 메커니즘이라면 더 이상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고요. 끝없는 선명한 이미지의 갈망. 이것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열정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극사실주의 해학기법으로 사실에 더 가까워지려고 매달리기를 희망하는 것인가? 라고 비난한 바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텍스트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하고 문장들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사님 쭉 설명하시는 동안에 이제 오늘 하나 배운 거는 트라이포드, 메타
내가 이걸 갖고 다니면서 많이 찍어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들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예, 시키는 대로 해봐야죠. 저는 요새 솔직히 말해서 열정이 조금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참 찍을 때 내가 저기 카메라를 사가지고 찍기 시작할 때 아주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샷다가 고장났대. 그럼 여기서 100장을 찍어봐. 물건 하나 가지고 100컷을 찍으라 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 100컷을 찍었기 때문에 샷다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나도 많이 찍어야겠다고 엄청나게 찍었어요. 근데 난 샷다가 고장이 안 나는 거야. 내려줬어요. 사또한테. 찍고 결론은 비싼 거 사셨나? 결론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책을 아마 선생님 통해서도 한번 배웠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때 배울 때 그러면서 그 샷다를 고장날 때까지 눌러봐라 이거를 나는 실천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100장을 갖다가 벽에서 쫙 해보래요. 그래서 또 저기 그 인터넷으로 사진 한꺼번에 뽑으니까 싸더라고요. 그래서 쫙 해가지고 찍스에다가 해가지고 100장까지는 안 돼요. 남대천 한번 갔다 오면 그거 뽑은 걸 쫙 벽에 붙여놓고 내 방이 벽이 넓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그래서 쫙 붙여놓고는 도대체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붙여놓기는 붙여놨어. 근데 그거를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붙여놓고 그게 모시게 될 때까지 뭐 잠잘 때도 한번 이래 보고 뭐 이래 보니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느 사진이 좋은지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찍어놓은 막 숱한 사진.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내가 찍는 것만 찍더라고. 찍었던 걸 가서 또 찍었고 꼭 같은 프레임으로 잡아서 찍었더라고. 그러니 내가 그 프레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론을 보니 나는 사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찍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걸 알았어. 그거 해놓고. 그러다가 가만히 또 이것저것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못했어요. 이것도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가가 안 되고 아마추어도 안 되고 이렇게 선생님도 안 다니는가 봐요. 지금은 선생님 열정에 딸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장을 놓고 찍는다는 거 그거 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즉흥적으로 찍는 사진이 참 재밌더라고요. 즉흥적으로는 분명히 그 사물에 뭔가가 걸려서 찍었는데 사진을 갖다 놓고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뭐를 보고 찍은지를 모르겠더라고. 그 대면할 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찍었는데 그 뜻을 찾아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이제 조금 내가 왜 찍은지를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걸 더 내가 시키기는 열정이 식어가지고 근데 역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를 붙여놔봐요. 네. 그게 그만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니까 뭐냐 내 사진이 뭐 어때서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난 아마추어지만 내 사진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역시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가 말았어요. 결론은. 그 100장을 벽에다 붙여놓는 게 역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밥 먹듯이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진적인 비전이 확장된다. 그리고 무조건 사과를 누리지 말고 이제 그 장면을 잘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아무것도 없고 그걸 무턱대고 했던 걸 이제 이 공부를 한번 해서 이 공부에 이제 입각해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건들리면 드라이코트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 계절에 따라서 뭐 이제 빛이 들어올 때 카메라 위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하면서 이걸 발판하면서 뭔가 조금 발달하는 계기가 돼서 좀 잘해야 되겠다, 노력해봐야 되겠다, 늘 난 할 줄 모르는 무조건 그도 치워야 돼, 그도 치워야 이래야 되는데 늘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찍지는 못해도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거는 그냥 사진, 나만의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그한 거는 수없이 찍기만 했지 단 한 장도 이렇게 한번 인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도 찍어오면 정말 다시 가서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늘 이건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찍었을까 그런 후회는 늘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 그야말로 미쳤어. 완전 미쳐가고 뭐 누구를 뭐 사랑해서 그렇게 미치면 뭐 일이 났을 거예요 벌써. 근데 정말 있지 저 연세에 선생님 70몇이라고? 74세 그 장난감을 갖고 내가 보면 막 죽을 것 같거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재밌는 건 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까짓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요 며칠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사진이라는 걸 몰라서 뭐 가다가 저거 너무 예쁘다 꼭 찍고 또 저기서 꼭 찍고 놈들은 이 하나를 찍기 4종일을 앉아서 뭐 10시간 20시간을 빛을 보고 기다린다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본인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즐거움 속에 빠져서. 그래서 여기서 끈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동네 가서 앉아놓으면 너무 힘들고 뭐 이럴 거면은 그래도 한 가지는 건져가니까 그리고 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할게.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제목에 부단한 노력만이 위대한 사진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부단한 노력을 나는 아직까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만이 위대한 사진가를 만든다고 했는데 한 피사체나 하나의 사물을 우리 보면 하나의 사물을 치밀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가? 난 그것도 좀 덜 된 것 같고 또 나는 사진 촬영에 있어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가? 그것도 나는 덜 하는 것 같고 그 생각하고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만의 프레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사진 찍으면서 이거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참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이고 한 번쯤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정말 공부하고 고아 참 좋았는데 참 좋은 챕터에 내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진을 정리하는 거를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배우면서 생각했을 게 액자를 방을 2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애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1살 때부터 생일날마다 같이 찍었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고3부터는 안 찍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걸 모아서 하나 이제 액자를 하나 만들고 있고. 그것이 아들의 역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저희 집이 그 신도 브레뉴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대관령이 보였어요. 근데 거기 아이파크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아이파크를 제가 한 2년인가 3년 동안 찍었어요. 똑같은 데서. 이게 착착. 그래서 올라가는 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30몇 장인가 액자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입주하는 친구 있어서 같이 줬어요. 그 집에 있어요. 그게 이제 하여간 한 3년 정도 올 거예요. 36장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재미는 있는데 또 하나 저는 이제 하는 짓이 뭐냐면 처음에 사진 배우면서부터 조금 뒤부터 그랬는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그때 빼요 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정리를 해요. 자꾸 빼요. 그래서 1년 중에 모아서 앨범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앨범에서 그 보신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가격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 사진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린트하는 거니까 장수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작게는 한 2만 하나예요. 그 한 권 책이. 네, 이게 그걸 보시고 네. 이제 또 하세요. 네, 끝났습니다. 아까 박영철 씨 얘기했던 게 이제 집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안개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개 사진 좋아한다 했단 말이죠. 그 안개를 찍어요. 보호연 상태, 보일 듯 말 듯한 몽롱한 그 상태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진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내가 좁게 과외를 해주려고 여기다 박영철 씨에서 체크 딱 하고 안개 사진, 바다, 하늘, 거리, 개념 요걸 내가 그 작가들을 던져줄 거예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안개 사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찍었다는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 안개 사진의 방향이 잡혀요. 아, 안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질 수 있구나.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거. 이제 그러니까 사진 공부라는 바로 그런 걸 찾는 맛이에요. 뭐 누가 쨍하게 잘 찍었다, 뭐 어떤 기법이 좋다 여기에 되게 빠지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쏟아내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려고 손을 넘어가. 그런데 그 쏟아내는 사진을 만나면 아까 거미줄 같은 그런 먼지 투성이라도 내가 만난 순간 나 가슴이 욱하면서 찔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다가 그 작가를 통해서 고맙다. 완전하고 생각한다고. 이 사진의 맛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진이든 남의 사진이든 보는 그 맛은 눈이 띄면 뜰수록 점점 빠져나가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머리가 지금 하였는데 기어서라도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은 누구인데 칭찬받으려고 사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에 어디 가서 목에 심딱 두고 사진 작가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습다고 얘기하는 게 작가는 원래 자기 자신이 작가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데 그런 어떤 것들 말고 순수하게 진짜 재밌어서 진짜 그 사진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넓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맛에 하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 전공자들 그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즐겁단 말이에요. 카메라 들면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의 즐거움,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진한다. 전혀 그 이상 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진하면 진짜 그분은 사진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독서의 그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똑같이 읽었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좀 더 어느 한쪽에 그쪽을 더 심도 있게끔 보고 거기서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독서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읽을 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내 앞에 다가오는 거. 이런 것들 독서 모임에서 굉장히 아주 이게 정말 좋은 점으로 받아들였다. 독서 모임은 계속해서
유익하게 해석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것들이 쭉 하다가 좋은 책들이 있으면 지금은 뭔 책을 할까요? 이제 독서모임이 다양해요. 뭐 다양한 책들, 동화들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진을 한다고 해서 사진책을 잡았는데 그것도 사진을 총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잡았거든요. 이 책이 괜찮죠? 네. 좋았습니다. 좋아요.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